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 오래간만에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한 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꽤 오래간만에 녹음하는 거죠. 하루가 1년 같아서. 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6월분 방송을 저희가 미리 땡겨서 녹음을 했죠. 아, 그렇죠. 저희 네. 정신없이 했는데. 네, 그 6월분, 7월분도 일부 땡겨서 녹음한 게 5월 달부터 있었으니까요. 아, 예, 뭐 네. 그날이 그날 같네요. 이건 뭐 저희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편집되는 대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예, 편집장님만 근병 성실하신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남아있는 방송도 빨리 편집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6월 특집으로 로컬 F&B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집 게스트로는 도레도레 김경아 대표님 뵀죠. 아, 그렇죠. 저희 가로수길 가서 만나 뵀죠. 네, 그거 뵙고 저는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맞아요. 링고투온 막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도레도레가 알고 보니 로컬 F&B가 확실히 맞았다. 그리고 김경아 대표님이 로컬 크리에이터였다. 네, 이런 게 이제 밝혀졌죠. 그날 이야기에서. 아, 그렇죠. 지역에서 시작하시는 의미도 쭉 설명해 주시고 방송을 다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F&B라고 얘기하기 쉬운 분을 그 다음에 뵙습니다. 사람이 쉽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충북 청주에 로컬 크래프트 비어 홀리데이 이지민 대표님을 만나 뵙죠. 이 개념이 길어가지고 제가 말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데요. 맥주 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날 맥주 오늘이 아니라 그날 맥주 마셨어요. 갑자기 취한 것도 이게 재생이 되는 건지. 여기서 그 크래프트 정신이 무엇인지 얘기를 들으면서 크래프트 비어가 왜 요즘 유행을 하게 됐는지, 그 로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눠봤죠. 그렇죠. 크래프트 정신이 뭘까? 네. 크래프트 스피릿 주류 종류가 뭘까?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왔었죠.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게스트로 모시진 못했는데 춘천의 카페 감자밭 이미소 대표님 인터뷰도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나갔습니다. 춘천에 뭐 감자빵 만드시는 네네. 새로운 카페였죠. 네, 원래는 이제 5월 말 6월 초에서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점과 본점이죠. 그리고 그다음 판교점에서 2주에 걸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그 판교 현백은 푸드코트 자체에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자빵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자 제가 춘천으로 찾아뵀어요. 원래는 팟캐스트를 참여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결혼식도 임박하고 그래서 맞아요.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딱 20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신 분이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로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 전하게 될 텐데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소 대표님이 결혼을 해버리셨습니다. 아, 결혼 소식도 같이 전해드려야 돼요. 네,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되게 길어졌네요. 저희가 오늘 방송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네, 그리고 어제 또 로컬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가 열렸었죠. 장관님이 주최하는 중기부 창진원 행사. 네, 뭐 이게 또 명칭이 긴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출범식이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네. 뭐 개념들이 다 이렇게 길어요. 예, 영어보다 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해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줄줄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특집의 마지막 방송이라 네, 특집의 중요한 마지막 분. 방송이라서요. 예. 네. 일도시 패밀리의 김일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도시 패밀리의 김일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를 하기까지 무려 4분 30초를 기다리셔야 해서. 네. 게다가 소개하기 직전에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올라갔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갑자기 마지막이고 굉장히 중요해지고, 예, 예.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요. 네. 뭐 또 저희 요즘 갑자기 이런 말 많이 쓰게 된대요.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 그렇죠. 평소에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해 보신 일도시 패밀리 갑자기 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네. 뭐 세심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도레도레 김경아 대표님 등장할 때도 이 누나가 여기서 왜 나와 그랬을 텐데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김경아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김일도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것도 다 이유와 사연과 사정이 있습니다. 김일도 대표님 처음 만나뵌 게 작년이었죠. 네. 저희 연남 연희에 있는 어반플레이가 서비스하는 공간인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에서 식음료 팝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 브랜드의 오랜 팬이다가 매장에 갈 때는 사실 대표님 만나 뵙기 어렵죠. 매장이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비스 해주시는 다양한 음식 중에 닭갈비를 사랑하면서 이 방배동 근처에 닭갈비 있거든요. 네. 엄청 맛있어요. 거기 맨날 가다 팬이 돼서 한 번은 대표님 만나뵈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책도 내셨었잖아요. 그래서 책 들고 찾아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그 덕질을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서 가신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은 책 덕이잖아요. 아니죠. 보통은 어반플레이 덕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비밀을 거기에 일도씨 닭갈비 덕후 이 두 그쵸, 가지가 그쵸. 예, 피해갈 수 없는. 예. 네, 책은 신성한 물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두 가지 덕질을 할 수 있어서 달려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럼요. 로컬과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던 브랜드를 만드신 분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다. 네, 그런 그럼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그 연남장에서 했던 팝업은 어떤 내용의 팝업이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작할 때는 저희 브랜드 중에 네일도 두부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내일도 두부요? 예. 약간 언어 유희.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풀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도 대부분 보면 1도씨 곱창, 1도씨 닭갈비, 1도씨 찜닭, 1도씨 뚝불 계속 이제 1도씨라는 시리즈로 이제 패밀리 룩으로 묶어서 이제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저희 때는 그렇게 하는 브랜딩 방식이 가장 이렇게 정석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그렇게 했던 브랜드로는 이제 놀부가 있었고, 그래서 예. 놀부가 놀부 보쌈으로 시작해서 놀부 부대찌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놀부 시리즈로 이제 갔듯이 예. 저도 시작할 때 그런 브랜드를 1도씨 닭갈비, 1도씨 찜닭 이렇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한 중반쯤부터 갑자기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브랜드에 이제 그게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한 5년 전부터 5년 급격히 전부터. 급격히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식당을 할 때도 이거 프랜차이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예. 긍정적인 의미였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부정적인 의미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에는 이거 브랜드인가 봐, 이거 프랜차이즈인가 봐라는 것을 이제 좋아하라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거 이제 흔한 거잖아, 유니크하지 않잖아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변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브랜드의 그 전개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때마침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상했었던 두부 이제 두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 두부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제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마천시장. 그래서 저의 출발점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천시장에서 두부 브랜드를 만들고자 이제 결심을 했는데 또 1도씨 두부가 원래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가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시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기업적인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제 1번이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름을 하자였는데 저희는 계속 이제 1도씨 그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 이름을 계속 빼지 않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조금 언어 유의적으로 그래서 1도씨는 아닌데 1도는 들어가는 그런 네이밍을 생각하다가 이제 내일도 두부가 이제 자연적으로 내일도 두부. 그래서 그 두부는 거의 매일 먹는 이제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도 라는 의미와 제 이름이 들어간 내일도랑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그쯤 해서 이제 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새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의 의미나 뭐 업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여겨질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 내일도의 일이
예, 제가 일하는 저의 일이다라는 의미도 내 일도 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돼서 이 네이밍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마천시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어린 시절을 그 마천동에서 네. 성장하셨던 거군요. 예. 저는 이제 어머니가 마천시장에서 곱창 장사를 하셨어요. 아, 그게 또 일도시 곱창하고도 관련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보통은 강연이나 다른데 말씀해 주시면 항상 이 부분에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곱창 장사를 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 앞에서 이제 뛰어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어릴 적 주로 뛰어놀던 장소가 마천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마천시장에서 주로 뛰어놀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감성이 저한테 굉장히 잘 배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스러운 것에 대한 감성이 제일 자신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외식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다 뺐어요. 초반에 이제 곱창을 하더라도 닭갈비를 하더라도 굉장히 브랜드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오히려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다 무조건 컨셉적이거나 뭐 스토리가 무조건 담겨야 된다거나 뭐라는 것이 결국에는 브랜드를 기획하는 기획자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돌이켜 보는 과정에서 이 마천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고, 그러면 그 재래시장 활성화의 과정들을 보면서 활성화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뭔가 시설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뭐 간판이 새로 갈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그 이제 점포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외식업을 이제 하고 매장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에 활성화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시장다운 거, 시장스러운 거 그러면서도 유니크하면서 브랜딩이 되어갈 수 있는 것 저는 당연히 이제 브랜드가 접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부 마천시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두부. 그러니까 뭐 마트나 마켓이나 어느 브랜드나 어느 대기업이 감히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거는 시장에서 파는 수제 두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만드는, 직접 만드는, 그건 이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원동력, 오리지널리티는 나의 어린 시절 시장에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네. 해주셔서.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파고들면 알고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스스로 말 못하니까 저희가 이분이 로컬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이렇게. 저 김경화 대표님에 이어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재발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맥락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누들로드로 알려진 이욱정 PD님께서 최근 재작년부터인가요? 음식으로 한 도시재생, 마을 레시피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좀 색다른 얘기죠. 재생의 원동력으로 먹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으로서 먹거리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음식을 통한 도시재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꺼내고 계시는 거고.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 재난지원금으로 제일 많이 한 게 식음료래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재생 사업의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생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아니 왜 우연치 않다고 해서 이건 필연이에요. 저희가 로컬 F&B를 특집으로 다루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루는 건데. 또 몰아가신다. 아니 실제로 진짜 그 로컬에서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로컬 푸드가 뭐뭐야. 그렇죠. 꽃빵 무슨 빵 네, 막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하죠. 갖고 뭘 만들어봐야 돼. 그래갖고 쌀뜨물 같은 걸로 커피를 만들어 본다든가 뭐
그런 이상한 해괴한 괴식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먹거리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짐승이랑 다른 것은 그 음식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거기서 자기의 기호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영양 성분만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건 사료가 아니잖아요. 약간 간단한 거면 저는 삼다수만 마셔요. 뭐 이런 느낌.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컬의 재해석, 로컬 푸드의 재해석 이런 것들은 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좀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이 좀 짧은 그 사연을 설명하시는 것 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 나름 지금 고무적인 게 보통은 대표님이 술자리에서 해주실 만한 말씀인 것 같은데 풀어주셔서 너무 좋네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여기 제가 숨겨놓은 소주가 좀 있는데 좀 예. 꺼내놓고 얘기를.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네. 그 내일도 두부를 런칭을 하시고 네. 연남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제가 내일도 두부를 만들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이제 가맹 문의가 많이 시작돼요. 아, 브랜딩이 좀 예, 잘 돼 예. 있었고 스토리가 좀 좋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이걸 가맹 사업으로 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아. 그래서 이 브랜드의 결은 그냥 시장에서 시작된 그것에서부터 예. 이렇게 뭔가 뻗어나가는 브랜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제가 원했던 바는 마천 시장이라는 곳이 조명받기를 원했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도 두부를 먹고 싶다면 무조건 마천 시장으로 와야 돼. 예, 그래서 일부러 배송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 예. 무조건 와야 된다라는 그 고집을 이제 좀 피웠고, 예. 근데 외부로 좀 알릴 방법으로는 팝업이나 콜라보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경험 한번 해보고 예. 원래 거 만나러 시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홍보의 개념이기도 했죠. 그래서 팝업은 종종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띵굴 마켓 같은 곳, 아, 그쵸. 예, 띵굴 예. 시장 같은 곳에서는 이제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마천 시장이 어디예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예, 이제 예. 이거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이제 할 때 마천 시장으로 오세요라고 했었고. 예, 예. 근데 그 한편으로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었었던 건 이제 두부는 식재료잖아요. 예, 예. 그 자체로도 매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두부를 가지고 요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팝업 나간 곳들이나 뭐 그런 마트, 뭐 마켓 같은 곳에서는 요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때마침 연남장에서는 이제 식당으로 팝업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예, 두부를 예, 예. 가지고 네네. 해보는 요리들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라면 재미있겠다. 그럼 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보기로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메뉴도 좀 맛을 봤었는데 약간 네. 색다른 시도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콩국수를 파스타처럼 이제 풀어본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메뉴 자체는 그냥 콩국수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데 예. 면을 파스타 면으로 콩국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네.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되게 진한 두유 같은 느낌의 맞아요. 약간 찐덕찐덕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는 엔젤 헤어 종류로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엔젤레오 파스타예요. 불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네. 아는 콩국수는 시기를 놓치면 떡이 되는데 맞아요. 오래 놔둬도 불지 않는다. 이분 되게 굉장한 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막 와닿더라고요. 네. 보통 콩국수를 특화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콩국을 네. 특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좀 유명한 게 거기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 시청 근처에 보면은 진주 콩국수인가 거기 보면 아, 네. 미국 나사에서 도입한 장비로 콩을 간다. 나노 공정으로 콩을 간다. 그래서 네. 거기 콩국수의 특징은 콩국이 겔 타입이에요. 이게 너무 잘 갈려가지고 오. 예, 이게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나노 공정으로 갈아서요. 저희 여름이라 콩국수 로드는 그쵸. 거거든요. 네. 네. 아까 제가 누들로드 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면보다는 콩국 자체에 이제 힘을 주는 형태인데 네. 거꾸로 면에 대해서 더 예, 신경 쓰신 거고. 면은 사실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간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보통 콩국수를 할 때는 소면이나 중면들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얘는 대량으로 삶아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떡이 돼요. 네. 예. 근데 파스타는 불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팝업 예, 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다면 면을 어느 정도는 다 삶아놔도 불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된 게 당연히 엔젤레오 파스타가 이제 떠오른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콩국수에는 역시 콩국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제조의 방식, 뭐 어떤 맷돌을 썼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예요. 저는 이 콩도 그러니까 두부든 콩국이든 이 콩들이 커피콩하고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커피를 추출해서 이제 아메리카노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얘를 다음 날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이건 못 먹을 맛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커피는 추출했을 때 바로 마셔야 되듯이 두부나 두유도 추출했을 때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강해요. 그 생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콩국수 같은 경우는 마천시장에서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팔아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냐면 당연히 향이 살아있어요. 향. 예, 그래서 맛이 진해요. 네네. 예, 그렇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팝업의 특성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든 것들이 운반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선함이 원래 기존 거보다는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조금 가미를 한 거죠. 약간 그때 생각으로는요, 콩국이라는 느낌보단 약간 콩국과 두부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애초에 콩국이라고 개발을 한 거였는데 그 과정이 일반 콩국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두부를 만드는 곳이니까 두부 만들듯이 콩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콩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두유다라고 이제 명칭을 했죠. 그래서 내일도 두부, 내일도 두유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뒤에 숨겨 있는 수많은 어떤 고통의 과정이잖아요. 풀어내기 위한. 근데 연남장에 오셨던 분들은 일종의 이걸 크리에이티브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보는 제품이다. 처음 만나보는 어떤 식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만들 때도 저는 이제 식당을 하나 만든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할 건가?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를 만들어야 될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해야 되고 이 장사 자체가 지역 기반이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면 굉장히 평범한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스페셜한 걸 만들던가 톡톡 튀는 걸 만들면 외부에서 끌어들이기는 굉장히 쉬운데 오래가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편집장님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어디 갈래요? 그러면 가끔 가는 장소가 있고 저희 그 구내식당이라고 부르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뉴도 일부러 하나는 좀 특이한 거, 하나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의 구성으로 보통 가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대부분 먹으면 덮밥이나 찌개를 제일 많이 먹어요. 되잖아요. 매일 먹는 거라고 쳤을 때. 그쵸. 그래서 그때 연남장 할 때도 일부러 하나는 그 마라두부 덮밥이었고 또 하나는 콩국수, 그러니까 콩국수 파스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팝업의 형태니까 조금 특별하게 하나. 그래도 좀 자주 먹을 수 있는 거 생각나는 거 하나 이 구성으로 놨죠. 네. 어찌 보면은 그게 로컬과의 인연은 그게 다인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파고 캐면 로컬 크리에이터였다, 로컬 콘텐츠였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로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 작년 초반 뭐 중반까지만 해도 잘 안 쓰던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팝업을 했을 뿐이었고 연남장에서 팝업을 했을 뿐이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종민 교수님 그렇죠. 그때 소개시켜 드렸었죠.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로컬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송파에도 로컬이 있단 말이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길래 저 로컬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그때 생각을 이제 했었죠. 다양한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종림 교수님께서 최근에 계속 칼럼을 연재하시는데 여전히 송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송파는
로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통념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네. 예, 그거는 저희 방송 2회인가요? 3회인가 들어보시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골목 상권이 성장할 수가 없다. 골목이 없다. 그래서 송파에 로컬이 없다. 뭐는 이런 좀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김일도 대표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신뢰의 이미지였다가 네네. 유니크하지 않아로 바뀐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소위 골목길, 엘리웨이가 성장하지를 못한 그런 도시 구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송파구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롯데월드, 그쵸. 여기 근처만 예, 예. 송파라고 생각해요. 아주 너구리만 있을 것 네, 같은. 네, 예. 네. 거의 뭐 우리나라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70만 넘죠 거기가? 69만이었나? 제가 정확히 숫자 까먹었어요. 73만 5천이었나? 어쨌든 예, 예. 굉장히 큰 구인데 면적도 되게 넓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마천시장은 네. 되게 지역이 되게 특이해서 네. 네. 90년대 초 중반만 해도 거기가 서울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던 동네예요. 예, 변두리 변방에 속하던 그쵸. 곳이었죠. 그 거여동, 마천동 여기 서울이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천동이 이렇게 조금만 뒤로 가면 다 예. 논밭이었고 예, 아. 90년대에도 논밭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논밭을 넘어가면 경기도가 되는 아. 동네였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안 좋았던 게 당시에는 잠실에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니까 느낌이 잠실역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기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아재 같은 얘기하면 네. 그 양재역 건너가기가 어렵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양재역 넘어서 저희 지금 이수사당에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마치 시외버스 타듯이 가는 네네. 그런 시절이 네. 있었죠. 예. 네, 뭐 그런 약간 좀 아픈 동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강남 개발에서 네. 소외되다 보니 아직도 이런 골목길 음. 문화가 있는 네. 송파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천동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나이트나 콜라텍 같은 게 없어요. 오. 네. 그 이유는 다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오. 그래서 마천동이 이렇게 보면 정말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이게 통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든지 흐르잖아요. 이렇게 예, 예, 예. 그 뒤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갈 수 있어서 어. 저희가 시내를 나가려면 뒷길로 갈 수가 없고 예, 예. 무조건 잠실로. 아,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예, 나가는 예, 예. 쪽으로. 그래서 5호선 라인을 보면은 마천, 거여, 계룡, 오금 이렇게 아,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 동네가 다 무조건 그 동네 그 라인을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잠실로.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네. 외부인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식당들 대부분이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 전통적 의미의 로컬이네요. 네. 이 지역 사회를 네. 얘기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송파구지만 이런 로컬 문화 또 로컬 문화의 접점을 거기서 찾으신 거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분 찐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게 무조건 예, 몰아간 게 아니에요. 변명을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로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요즘엔 담겨 있지만 두 가지 상징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전에 일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지역 사회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이게 기존에 쓰던 로컬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반 플레이도 있었고 뭐 모종린 교수님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로컬이란 건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가 가미돼서 그 처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유니크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 얘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의 발견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논의가 뜨는 골목으로서의 로컬 얘기였다면 네. 이제 진짜 로컬 지역사회로서의 로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술세권이 아닌가. 슬리퍼를 신고 뭔가를 구매하러 갈 정도의 내 피부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로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 마천시장에서 예, 예. 두부라는 식재료를 이용한 컨텐츠, 로컬 컨텐츠의 개발, 그게 로컬 F&B로 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연남장에서 행사하시면서 이렇게 만남도 운명적인 만남이 그쵸. 이루어질 수 네, 있어요. 전 팬이어서 무조건 갔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좀 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남 얘기에 약간 국한된 건데 한동안 해외 여러 브랜드를 유학 갔던 강남의 2세, 3세가 이제 유학하다가 너무 맛있어서 갖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피자라든지 뭐 이런 게.
근데 요즘 로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그냥 동네라고 치부하다가 연남연이라든지 온갖 뭐 망원 힙플레이스를 다 경험한 친구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쓰러 동네에 다니면서 비슷한 데가 없나? 힙한 데가 없나? 인스타그래머블한 데가 없나? 또는 이제 1도시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처럼 뭔가 약간 비틀어서 크리에이티브를 가미한 곳이 없나 찾다 보니까 동네도 좀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희도 우선 마천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선 초반에 잠깐만 좀 흔들렸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위축됐었잖아요. 네. 근데 예. 전혀 영향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게 원래는 다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거나 좀 멀리 갔었는데 예, 예. 이제 그걸 좀 자제하는 상황이 오면서 예. 다 동네에서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이제 방배동 같은 예, 예. 방배동 1도시 닭갈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저희가 주거 상권을 위주로 했었던 상권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방배동 상황만 놔두고 한번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다른 외식업체 많아요. 뭐 곱창도 있고 많은데 유독 1도시 닭갈비면 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쵸.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딱 그 직전에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서 1도시 곱창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번 매장이 방배동 1도시 닭갈비였는데 예. 가로수길의 특성상 굉장히 들쑥날쑥한 것들이 좀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 유동인구 같은 경우가 그러다가 이런 동네 굉장히 힘들다. 이제 뭐 핫플레이스에서 장사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예. 이제 생각이 됐고 그러면 안정된 곳은 주거가 기반으로 된 지역 상권이 장사는 잘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알아보던 차에 방배동 그 자리가 딱 눈에 들어왔고 저 자리에서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장사하시던 분들하고 주민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선 굳이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저 그런 동네에 가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피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비웃음이 됐었는데 막상 가게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정말 동네에 그 어르신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닭갈비집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동네에 이 어른들이 나와서 줄 설 생각을 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브랜드가 없는 동네여서 오히려 되게 목말라 하셨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굉장히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그 예전으로 따지면 방배동에 카페 많던 골목에서 정반대 위치거든요. 그렇죠. 배우 인구 많고 아파트 단지 많은 길 건너편에 있고 그다음에 약간 상가가 모여 있는 그런 골목.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방배동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가 있는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려면 좀 땀도 내야 되고. 맞아요. 그 언덕이 제 눈에는 다 저희 가게로 오는 그 내리막길이라고 이제 저는 보였어요. 제가 다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제가 느꼈었던 그러니까 오픈한 후에 느꼈었던 것은 이제 방배동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 다 그 출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노부부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동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받았던 느낌은.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 이제 사실 좀 괜찮은 식당이 이 동네에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네. 네. 결국 로컬 F&B도 로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배우 인구를 보고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 매체들이 말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로컬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시면서 자꾸 힙한 가게를 찾아내려고 하고 힙한 가게를 그 조명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로컬은 힙하다. 로컬은 힙한 거다. 힙하지 않으면 로컬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도 씨께서 네. 로컬 F&B 사업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를 이렇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잠깐 쉬었다가 네. 와, 네, 방학이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